자, 이번 시간에는 순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순열이라는 거는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순서가 있게 나열한다는 뜻이죠. 자, 순열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서로 다른 몇 개에서, n개에서 몇 개를 택해? r개를 택하여. 당연히 n개에서 r개를 택해야 되니까 r은 n보다 작거나 같겠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어떻게 한다? 일렬로 나열까지 한다.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A, B로 나열하는 거랑 B, A로 나열하는 건 다르죠.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뭐라고? 뭐라고요?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줄여서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 간단하게. 다시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은 뜻이 뭐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라고. 일렬로 나열하는 요 말이 중요해요. 이거를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 하고 기호로 읽어볼래요? NPR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이 P 있죠? 이 P는 뭐의 뜻? 순열의 뜻이 permutation이라는 요 첫 글자의 약자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N permutation R 이렇게 읽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NPR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세 개의 숫자 1, 2, 3이 있죠? 그럼 여기 N이 3이지? 서로 다른 몇 개? 이게 R이 2지? 숫자를 택하여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면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는 일렬로 나열하는, 다시 말하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있죠. 1, 2를 뽑는 거랑 2, 2를 뽑는 건 다르잖아요. 순서를 정하는 건 12와 21은 다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우리는 기호로 뭐라 한다? 3P2라고 부릅니다. 괜찮나요? 그럼 3P2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 따라서 해봐.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생긴 것을 3P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25명의 반 학생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고 아예 그냥 줘버렸지. 그럼 여기 N이 25고 R이 5란 뜻이죠. 그럼 기호로 우리는 뭐라 한다? 25P5라고 한다. 거꾸로 25P5를 읽을 때는 뭐라 읽은다? 따라서 하세요. 서로 다른이란 말을 꼭 붙이셔야 돼. 서로 다른 25개에서 서로 다른 5개를 뽑아서 순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읽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순열이라는 녀석은 영어로 뭐라 부른다? permutation. 그래서 P라는 요 첫 글자를 갖다 쓰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뒤에 가면 조합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조합은 우리 컨비네이션 피자 들어봤죠? 토핑을 확 뿌려버린다고 순서 없이. 조합은 그러니까 순서가 없는 거야. 그때 가면은 C를 쓸 거야. 알겠죠? 컨비네이션이라고 해. 됐습니까? 어찌됐건 지금은 순열에 집중합시다. 자, 두 번째 순열의 수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 여기서 예 하나 더 넣어볼까? 잘 봐요.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중2 때 다 배웠어요. 몇 명을?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건 우리는 뭐라고 쓸까요? 5P3. 그렇지. 5 permutation 3. 5P3이라고 기호로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5P3은 뜻이 많지. 이렇게 생긴 건 5P3이라고도 쓰고요. 5P3은 이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 때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순열의 수. 자, 여기 서로 다른 붙었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여기 서로 다른 r개입니다. 서로 다른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NPR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밑에서 볼게요. 서로 다른 몇 개에서, 세 개에서 몇 개를
두 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라는 말은 일렬로 나열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불러? 3P2라고 부르고, 실제로 이거 기호 없이 이거 풀 때 얼마예요? 3 곱하기 2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3P라는 것이 3 곱하기 2인 거야. 됐니? 그러면 읽을 때 3부터 밑으로 하나씩 빼면서 2번 곱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2번 곱세요. 2번. 서로 다른 몇 개에서 몇 개를 택하여. 순열의 수니까 일렬 나열한다 안 한다?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뜻이야. 순열이니까. 그럼 기호로 뭐라 한다? 그리고 우리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거 중등 때 다 배웠잖아요. 그럼 5P3이라는 뜻은 뭐라고? 따라서 해봐. 5부터 밑으로 3번 곱하세요. 5부터 밑으로 하나씩 빼서 3번 곱하세요. 자, 10P3은 뭐예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라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MPR은 뜻이 뭐예요? M부터 일씩 작아지는 수 몇 개 곱하기? 그럼 첫 번째는 N이죠. 두 번째는 M 빼기 1이지. 첫 번째가 N이고 두 번째가 M 빼기 1. 세 번째가 M 빼기 2네. 그럼 R번째는 M 빼기 R이야? M 빼기 R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로를 풀어서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괜찮습니까? 요거 문자로 써있지만 헷갈리지 마세요.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계승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웁시다. 자, 새로운 용어들이 좀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N 계승이라는 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N의 계승이라 하고, 기호로 N 느낌표 이렇게 돼 있죠? 이 느낌표를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아니면 그냥 계승이라고 읽습니다. 이걸 N 계승 이렇게도 읽고요.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N 팩토리얼이라고도 읽습니다. N 계승이라도 읽고요. 알겠죠? 읽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우리는 계승으로 쓰면 어떻게 돼?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기호예요, 기호. 자, 5 팩토리얼은 뜻이 뭐예요? 5, 4, 3, 2, 1 곱한 거예요. 1까지 곱해야 됩니다. 끝까지. 됐니? 네. 자, 그러면 M 팩토리얼은 뜻이 뭐예요? M부터 몇 가지? 1까지 곱한 거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4 팩토리얼은 몇이라고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그 말은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M 팩토리얼은 무슨 뜻이겠죠? N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것. 또는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M 팩토리얼을 이용한 순열의 수라고 나오죠. M 팩토리얼을 이용한 순열의 수, 이게 두 개를 여러분들 좀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이게 집중. MPN은 아까 뭘 했듯이, MPR 그럼 뜻이 뭐였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MPR은 뜻이 뭐였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라 했죠?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NPN은 뭐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래요. 그럼 얼마예요? N 곱하기 N-1 곱하기 끝까지 2를 쭉 곱해야겠죠. 다시 갑니다. MPN은 뭐라고요? N부터 밑으로 N번 곱하라는 뜻이고, 다시 MPN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것이 N부터 밑으로 N번 곱하는 거잖아요.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 가서 2 곱하기 1까지 하겠지. 요 녀석 우리는 기호로 N 팩토리라고 한다고요. MPN이 N팩인 거야,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네. 이해 좀 되시나요? 네. 자, 이 두 번째 거 보세요. MP0는 뜻이 뭐예요, 그럼? 서로 다른 N개에서 빵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네. 그거는 몇 가지라고 여기서 약속했어? 원래는 없죠. 근데 한 가지라고 약속한다. 알았지? 이건 약속입니다. 요건 약속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요거를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 밑에 거 2번을 배우고 나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2번 요 녀석 잘 보세요. MPR이 갑자기 모팩분의 모팩이라고 써있지. 자, 요거 기억합시다. 잘 봐요.
여기가 n이지, 이 자리가. 여기에 n 자리, n 이 값이 오고요. 여기가 r이죠. 이 r은 이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이 npr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지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요거를 잘 외웁시다. 자, 잘 들어요. 여기 위로 가서 요 녀석 보이죠? 요 녀석. 요 녀석을 증명을 할 건데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 다 나옵니다. 자, npr이 n부터 밑으로 r번째까지, n부터 밑으로 r개 곱한 거죠. n부터 밑으로 r개 곱한 거죠. 요건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요 밑줄 그은 녀석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이 다음에 추가로 n 빼기 r, n 빼기 r 빼기 1 쭉 가서 3, 2, 1까지 곱했어. 요 녀석을 추가했어요. 그치? 그럼 분모에다 그 녀석을 다시 없애야 되니까 나눠줘야겠지. 다시 선생님 잘 봐요.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 npr이야. 이게 원래 npr이라고. 그치? 그럼 그 옆에다가 이 주황색을 곱했대. 그럼 밑에서 그 주황색을 없애줘야지 npr이지 그대로. 자, 그러면 이 녀석 전체가 뭐예요? 따라서 n부터 밑으로 1까지 다 곱한 거 아니니? 순서대로. 이거 n 빼기 1, n 빼기 2 이게 뭐라고요? n 빼기 r 빼기 1이라 했잖아. 원래 이거 n 빼기 r 맞잖아. 이건 n 빼기 r 더하기 1 가로 푼 거잖아. 쭉 가서 3, 2, 1까지 곱한 거잖아. 이 분자가 뭐가 돼?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분모는 뭐가 돼? n 빼기 r부터 1까지 곱한 거지. 이게 분모는 n 빼기 r 팩토리얼이 되겠죠. 이해 좀 되시나요? 네. 외울 건 외우자. 네. 그래서 이 npr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공식이에요. 네. npr은 공식이니까 몇 개야? 두 개죠. 여기 보세요. 왼쪽에. npr은 첫 번째. 아이고. npr은 첫 번째. n부터 1씩 작아지도록 n개를 곱한다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공식이야. 두 번째 npr은 또 공식이 뭐야? npr은 n-r 그쵸? 여기 n하고 여기 r을 뺀 거의 팩토리얼 분의 분자의 n 팩토리얼을 붙여줍니다. 이거 왜 만들었는지 알겠지? 좀 전에 봤지? 공식 두 개입니다. 됐습니까? npr 공식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따라서 첫 번째. 자, npr 뜻부터 보자. npr은 뜻이 뭐예요? 따라서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됐습니까? 자, npr은 어떻게 구해요? 계산할 때. n부터 1씩 작아지는 수 r개 곱하기. 오케이? 괜찮아요? 그 다음 npr를 팩토리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4p4는 뭐예요? npn은 뭐였죠? n 팩이었지. 그럼 4p4는 4팩이라고요. 왜니? 왜냐면 뜻이 4개 중에서 4개를 다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라 했으니까. 두 번째 4p는 뭐예요? 이걸로 풀면 이게 n이고 이게 r이잖아. 여기다 4 집어넣고 2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2팩분의 4팩이죠. 24 나누기 2니까 12. 오케이? 괜찮아요? 공식 외울 거 외우자. 그래서 요건 방금 했죠. 좀 전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 요 녀석 꼭 읽어보시고 문제 풀로 가자. 자, 체크 문제 보시면 자, 3p1은 뭐예요? 3부터 밑으로 한 번 곱하세요. 뜻은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래. 몇 가지예요, 답은? 세 가지죠. 세 개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래. 그냥 3이죠. 3부터 밑으로 한 번 곱하세요. 3, 오케이? 얘는 뜻이 뭐예요? 10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죠. 그럼 당연히 몇이에요? 10 곱하기 9죠. 왜? 10부터 밑으로 1씩 작아지게 2개 곱하세요. 오케이? 자, 6p4는 뜻이 뭐예요?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뽑아 나열로. 그쵸. 그럼 요거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또 6 빼기 4 팩토리얼 분의 6 팩토리얼로 풀어도 되죠. 공식 두 가지라 있어요. 자, 4번의 뜻이 뭐예요?
7개 중에 하나도 안 뽑고 일렬로 나열하래. 이거는 약속했죠. 몇이라고. 자, 이거에 대해서 증명하겠습니다. 보세요. 쌤이 아까 팩토리얼로 증명을 하면 얘는 7 빼기 0 팩토리얼 분의 7 팩토리얼이지. 똑같으니까. 증명됐죠? 0이라고 약속하자고요. 자, 7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고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라고 약속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 녀석을 1로 놓지 않으면 연산 과정이 이 순열의 연산 과정에 좀 체계가 무너져. 그래서 1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A가 0이 아닐 때 A의 0제곱은 얼마예요? A를 하나도 안 곱한 걸 1이라고 약속해야지만 되는 거죠. 왜냐면 A의 제곱과 그쵸? 나누기 A의 제곱하면 A의 0제곱이죠. 이건 똑같은 걸 나누니까 1이라고 해야지 약속이 되는 거잖아. 이런 게 약속이야, 얘들아. 선생님 말 좀 이해가 되니? 네. 그래서 요거는 0개를 뽑지만 한 가지라고 아까 앞에 써 있었죠, 여기? 저기 써 있었으니까 이건 약속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팩토리얼 이거 얼마예요? 1이고요. 얘는 6, 얘는 120. 120에다가 이거 곱하면 얼마죠, 이게? 5040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살짝 봤어요. 자, 넘깁시다. 자, 예제 1번.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누구? 자연수 n 또는 r 값을 구하세요. 자, 집중하자. 자, 우리는 요거 식으로 바꾸자. 어떻게 돼? 이거 공식 두 개야. 공식 두 개. 팩토리얼로 할래요? n부터 두 번 곱할래요? 아니죠. 그냥 n부터 밑으로 1씩 빼서 두 번 곱한 게 빠르죠. 는 90.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아니면 n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은 90 이게 편해요? 첫 번째. 이건 n부터 1까지 곱한 거, 이건 n 빼기 2부터 1까지 곱한 거지. 약분하면 n 곱하기 n 빼기 1 남는 거 맞죠? 이거 이해됩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게 5팩이고 이게 3팩이잖아. 약분하면 5 곱하기 4 남는 거 맞잖아요. 그런 의미야. 이해되니? 네. 요렇게 식을 첫 번째 공식으로 쓴 게 편하죠. 그럼 얘는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얘랑 연속된 두 자연수지. 곱해서 90이 되는 건 n은 10밖에 없죠. 이걸 전개해서 2차 방식 풀 필요는 없죠. 제 말 이해됐습니까? 자연수니까 두 번째.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6부터 밑으로 한 개씩 감소해서 r개 곱하라는 뜻이죠. 그럼 이건 r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표현하기 불편하지. 이때는 얘를 바꾸는 거야. 120은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죠? 그렇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맞나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6부터라 했으니까 5 팩이 120이라고 외워서 이렇게 쓰면은 안 되지. 왜? 6부터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6부터 시작하는 120을 만들어줘야 돼요. 6 곱하기 5 곱하기 4까지 했어야겠죠. 밑으로 몇 번 곱했어요? r은 3이죠. 괜찮나요? 자, 3번. 자, 요거 방정식으로 세워봅시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 식으로 세우면 요거 밑으로 몇 번 곱해라? 자, n 불러주세요. 잘못 썼어요. 맨 처음에 n 플러스 2부터 시작하죠.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n 빼기 1 그쵸? 이 녀석은 56 n 플러스 n 빼기 1이죠. 이렇게 했죠? 여기 n하고 n 빼기 1은 둘이 약분되죠. 이게 0일 순 없잖아요. 약분해야겠죠. 아니면 묶어줘야 되는데 이해됐습니까? 여기서는 약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요 녀석이 56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얘가 56이면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 56이면 이 녀석은 8, 이 녀석은 7이겠지. 맞나요? 얘는 6이겠죠. 이렇게. 괜찮니? 자, 아래쪽은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좀 계산 문제들이니까 잘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거 3번 증명을 좀 해보세요, 꼭. 요 3번 증명할 때는 여기다 써놓을게요, 선생님이. 요 3번 증명할 때는 NPR은 뭘 사용해서 증명하냐면요.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 공식 있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하세요. 이거 이용하세요.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글씨가 날아가죠? 이거 이용하세요.
공식이라고 적어놓게.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세요. 증명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지금부터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아주 쉬워요. 자, 몇 명을, 6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얼마죠? 6 팩토리얼 끝. 6, 5, 4, 3, 2, 1을 이제 줄여서 6 팩토리얼 이렇게 쓰자고요. 괜찮나요? 네. 그럼 계산하면 아까 5 팩이 120이었지. 6을 한번 곱하니까 720. 오케이? 두 번째, 몇 명 중에서 서로 다른 6명, 서로 다른 4명 맞죠? 일렬까지 세우래. 기호로 어떻게 쓰죠? 그렇지, 6P4죠. 6P4는 어떻게 풀죠? 그렇지, 6, 5, 4, 3까지 곱하죠. 여기 360인가요? 잘한다. 세 번째, 몇 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래. 순서 있다 없다? 반장 뽑고 부반장 뽑는 그 순서가 있잖아. 이래서 A가 반장이고 B가 분반장인 거랑 B가 반장이고 A가 부반장인 건 다르잖아. 이거 순열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이것도 얼마? 6P2라고 써야 됩니다. 만약에 대표 2명 뽑으세요. 그럼 여기서 나누기 2 곱하기 1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직책 구별이 있으면, 직책의 구분이 되면 나누면 안 됩니다. 직책 구별이 안 될 때, 특히 대표 같은 거 뽑을 때는 나눠야 됩니다. 기억나죠? 이제 3명 뽑을 때 주의해야 되죠? 만약에 여기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회장 1명도 뽑으래. 그럼 6P3이었겠지? 근데 대표 3명 뽑으세요. 그러면 요거를 몇으로 나눠야 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어야 돼요. 왜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6가지가 다 한 가지로 바뀌니까. 기억 좀 납니까? 지금은 답은 6B입니다. 답은 얼마예요? 6 곱하기 5 해서 30. 넘어갑시다. 쉽지 얘들아? 네. 3번. 여자 4명과 남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끊어볼게요. 여자 3명이 서로 뭐 하도록? 여자 4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하죠? 이웃하는 것끼리 하나로 묶어서 나열한 다음에 이웃한 것끼리 나열하는 걸 곱하죠. 기억 좀 납니까? 기억이 안 나면 이 왼쪽 거를 참고를 합시다. 공략 포인트. 자, 이웃할 때의 순열을 씁니다. 이웃할 때. 자, 읽어볼까요? 이웃한 것을 한 문구로 생각하여 나열한 후 묶음 안에서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생각한다. 자, 그러면 여자 있죠? 여자 4명을 쓰고 남자 몇 명? 남자 3명 썼어요. 그 여자 이 녀석을 이웃하게 이렇게 묶으라고. 됐니? 여자 4명을 이렇게 머리가 이상하게 생긴 사람 1명으로 보세요. 됐습니까? 남자들은 머리 더 이상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각각의 남자로 보세요. 됐습니까? 그럼 일단은 이걸 한 사람으로 보면 총 몇 사람이 돼요? 4사람이 돼서 그 4사람을 일렬로 나열합니다. 그 각각에 대하여 곱하기 이 여자 4명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다 또 4명을 자리 바꾸는 거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왜 곱하는지 알겠습니까? 여기 왜 곱하는지 알겠습니까? 됐죠? 이 말 됐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요? 24 곱하기 24가 돼서 24의 제곱은 57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예제 4번 어떤 경우? 이웃하지 않을 때 기억 좀 합시다. 이웃하지 않을 때, 이웃할 때는 대부분 푼다? 근데 이웃하지 않을 때를 갑자기 풀라 하면은 멍하더라고 애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이웃하지 않을 때 어떻게 푼지 기억납니까?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일렬로 세울 때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 뭐라고요?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웃해도 이웃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을 먼저 세우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남자들을 끼워 넣으면 됩니다. 이해돼요? 남자들이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하겠으니까 이 여자 4명 있지? 됐니? 여자 4명을 먼저 일렬로 나열하세요. 됐습니까? 여자 4명을 먼저 일렬로 나열하세요. 이 사이가 비어요, 안 비어요?
몇 군데가 비어? 이 5군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 남자 3명을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그럼 남자들이 이웃하지 않게 되잖아요. 괜찮아요? 여자 4명을 먼저 나열하면 얼마가 돼? 4팩. 괜찮아요? 네. 그럼 남자 몇 명을? 남자 3명을 이 사이 몇 군데에다가 5군데 중에 3군데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얼마예요? 5P 3이 되는 겁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니까 곱한다. 좀 이해되나요? 이웃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볼까요? 이웃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체크해보자. 읽어보자. 어떻게 보자. 그렇지.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을 한 후 그 사이사이와 양 끝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한다. 그때 순열을 사용했다고 지금. 괜찮니? 요거는 24 곱하기 얼마예요? 60인가요? 그래서 여기 얼마인가요? 1440인가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남자 4명,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괜찮니? 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세우는 경우? 교대로 세우는 경우. 교대로 세우는 경우. 자, 케이스 2가지밖에 없죠. 남자 넷, 여자 넷이니까 어떻게 세우는 것밖에 없어? 남녀 이렇게 세우든가 또는 그렇죠. 연남 이렇게 세우는 경우 외에는 또 있나요? 없죠.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풀어? 남녀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남자 먼저 세워봅시다. 몇 가지예요? 4패. 남자 세운 거 옆에다가 여자를 또 일렬로 세우겠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 각각에 대해서 4팩이니까 곱하면 된다고요. 뭐 이건 다르나요? 똑같죠? 여기 더해요, 곱해요? 곱하니까 여기다가 더하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죠. 똑같은 걸 더할 거 아니에요. 곱하기 2. 자, 4팩 곱하기 4팩은 아까 해봤죠. 576이었죠. 여기다 곱하기 2. 얼마예요? 1152. 괜찮니? 자, 넘겨서. 예제 5번 갑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들이에요, 다. 자, B상에, 됐니? B상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됐어요? 자, V가 맨 처음에 온대요. 자, 첫 번째 거 봅시다. V가 맨 처음, G가 맨 마지막에 온대요. V. 땡땡땡땡 G 이렇게 온대요. V하고 G 빼면 요거 나머지 I, S, A, N을 여기다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군데다가. 몇이에요? 4팩이죠, 4팩. 답은 얼마예요? 24.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V와 G 사이에 문자가 몇 개만? V와 G 사이에 문자가 2개만이죠. 그럼 V하고 G 사이에 문자가 2개만 오도록. 그럼 남은 문자 2개는 요 바깥으로 오겠지. 이렇게 컴마라 할게, 선생님이. 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한 세트죠, 이렇게가. 한 세트고, 요거는 한 세트고, 요건 항상 붙어 다녀야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문자 2개 자리예요, 이게. 괜찮아요? 여기다가 먼저 숫자 넣어봅시다. 여기다 먼저 골라서 넣어봅시다. V하고 G를 빼고 I, S, A, N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여기다 순서대로 나열을 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넣는 게 몇 가지예요? 4P2예요. 이해됐습니까? 잠깐만요. 4P2죠. 그 다음 여기다 곱하기, 여기서 보면은 V하고 G가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없어? V, G 사이라 했으니까 V, G인지 G, V인지 모르잖아. 곱하기 2 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정확히 쓰면 2팩. 알겠어요?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문자고 이게 한 문자고 이게 한 문자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I, S, A, N에서 여기다 I 오고 여기 S가 왔다고 쳐요. 그럼 여기 A, 여기 N이 이렇게 오겠지. 요건 항상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3개가 순서를 또 바꿀 수 있겠죠. 몇을 곱하면 돼, 여기다가. 곱하기 또 3팩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괜찮나요? 요게 이해가 잘 된 학생들은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 자, 계산해볼까요? 앞에 거 얼마예요?
12. 그 다음 2 곱하기 6이죠. 24니까 144가 정답이겠죠? 3번. 3번은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오도록? 모음이 오도록.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흔히 어떻게 하죠?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단 말이에요. 모음이 뭐예요, 여기서? I하고 A죠. I하고 A가 모음인데 적어도 한쪽 끝에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모음이 오고 땡땡땡땡 여기에 자음이 올 수도 있고 그치? 여기에 자음이 오고 땡땡땡땡 모음이 올 수도 있고 괜찮나요? 자, 그래서 적어도 한쪽 끝에 오도록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면 돼요. 전체의 경우에서 누굴 빼냐면 양쪽 끝에 양쪽 끝에 모두 뭐가 오는 경우를 빼요. 뭐가 오는 경우를 빼면 돼. 그렇지.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야겠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라 했으니까 양쪽에 모두 자음이 온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은 됐습니까? 네. 되겠죠? 네. 맞나요? 네. 진짜요? 네. 전체에서 빼면 되나요? 네. 돼요? 네. 네. 아니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 전체라는 말은 양쪽 끝에 적어도 하나가 항상 자음이 옵니까? 모음이 옵니까? 아닐 수도 있죠. 전체에서 이걸 제거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전체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이라 했으면은 자, 이렇게 풀어도 되네요. 왜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모음이 딱 2개죠. 그리고 남은 문자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6개를 나열할 때, 오케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뭐 예를 들어서 자음이 올 수 있겠죠. 자음이 4개나 있으니까요. 또 자음, 모음 올 수도 있겠죠. 맞나요? 또 모음, 자음 올 수도 있겠죠. 또 모음이 올 수도 있겠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그쵸? 어떤 경우죠? 이 3가지 경우죠. 맞나요? 거기서 양쪽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뺄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 경우죠. 이해됐어요? 전체의 경우에서 양쪽 끝에 모두 자음이 온 경우를 제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6개밖에 안 돼요. 이 전체에는, 오케이? 이 전체에는,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모음이 I하고 A거든? 이렇게 6개가 있으면 얘들아, 봐봐요. 이렇게 6개 자리가 있잖아요. 자, 지금 B상이잖아요. 여기 있는 요 I하고 요 A 있죠? I하고 A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면 됐니?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런 경우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되니까 됐니? 이 모음이 이렇게 가운데 왔잖아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도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나요? 전체라는 게 쌤이 6팩토리얼을 말하는 거거든? 이 녀석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는 됐니? 이런 식으로 모음이 양쪽 끝에 오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 양쪽 끝에 모두 자음이 온 경우를 제거한다고 해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올까요? 이렇게 안 오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죠.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고. 봐봐. 전체가 몇 가지야, 일단? 6팩토리얼이죠, 6팩.
이거 일렬로 나열하는 거, 그치? 내가 여기서 양쪽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제거할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음이 지금 VSNG거든? 자음 4개는 무조건 양쪽 끝에 중에 한 군데는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해 안 됩니까? 칸이 몇 칸이라고요? 자리가 6칸이라고, 그치? 됐니? 그럼 여기 6칸에다가 선생님이 방금 말한 자음이 VSNG거든요? 이 VSNG가, 오케이? 여기 양쪽 끝에 어떻게 돼? 여기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제거한다 했잖아. 양쪽 끝에 예를 들어서 자음이 오는 경우 말고 여기에서 V가 오고 여기에 G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V하고 G 빼자. 그러면은 ISAN 있죠? 이 녀석을 여기다 나열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할게요. 자, 미안합니다. 자, 여기 3번 문제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 양쪽 끝에 있지, 두 군데. 이 두 군데에 올 수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양쪽 끝에 모두 자음이 올 수도 있죠, 이렇게. 이거는 지울 거예요. 자, 양쪽 끝에 이렇게 자음이 올 수도 있죠. 또는, 여기 자음이 오고, 여기 모음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모음이 오고 여기 자음이 올 수도 있고요. 여기 모모가 올 수 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이 경우죠. 다시 얘기하면 이게 전체 경우잖아. 이거를 이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이 6팩에는 이런 경우 외에는 없죠. 자자, 자모, 모자, 모모 이렇게 오는 경우 외에는 없겠죠.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중에서 양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이니까 요 세 경우지. 이 경우를 다 풀지 말고 전체에서 자음, 양쪽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제거하자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양쪽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 양쪽에 자음 2개를 나열합시다. 자음이 VSNG죠. 그 2개를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해야 돼. 4P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V하고 여기에 A를 왔다 칩시다. V하고 A를. 그러면 ISNG를 이 네 군데다가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4팩이 곱해지면 되겠죠.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알겠습니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이 6팩, 즉 720까지에는 양쪽 끝에가 자자, 자모, 모자, 모모로 오는 경우 외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720 가지고 그 중에서 얘를 구하려면은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는 게 맞죠. 요 생각을 잘 하시라고.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래서 얘는 720이고요. 이거 얼마입니까? 288이겠죠, 그럼? 자, 따라서 결과는 432가지가 정답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죠? 왜 이렇게 풀어도 되는지 알겠죠? 자, 선생님 중간에 설명할 때 살짝 조금 설명할 때 조금 어긋났는데 마지막에 좀 바로 잡았으니까 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순열을 이용한 자연수의 개수죠? 자, 몇 개의 숫자가? 5개의 숫자가 하필이면 0을 포함하는 0, 1, 2, 3, 4네? 자, 0에다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이 0에다가 체크. 5개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어떻게 해서? 택하여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래? 이렇게 3자리를 만들라는 말은 일렬로 나열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순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순열인 거예요. 그쵸? 맞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볼게요.
아니, 세 자리의 자연수 개수를 구하라 했지. 자, 0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했습니다. 여기가 몇의 자리? 여기는 10의 자리, 여기는 1의 자리입니다.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을 빼고 1, 2, 3, 4, 4가지죠. 4. 그 각각에 대해서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예를 들어서 여기 1이 여기 있는 1이 여기 왔다고 칩시다. 이 1이 여기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0, 2, 3, 4가 남았잖아.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여기에 뭐 0, 1, 2, 3, 4 중에 0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몇 가지예요? 3가지죠. 4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0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0이 올 수 없으니까 4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씩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1, 2, 3, 4, 4가지. 0 못 오니까 이 중에서 하나 왔다고 쳐요. 여기 1이 왔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 15자리에 올 수 있는 건 0, 2, 3, 4 몇 가지? 그 각각에서 4가지. 여기서 0이 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2, 3, 4 몇 가지? 그 각각에서 3가지. 오케이? 요거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여기 얼마다? 48이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0 있을 때 조심하세요. 자, 쌤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죠. 잘 봐요. 답은 48인데 요 문제는 중학교 때도 해봤지. 자, 쌤이 여기 있는 요 4 곱하기 3 있죠. 여기 있는 요 4 곱하기 3을 이 두 개에다가 4P2라고 이렇게 쓸 거라고 지금부터. 자, 왜냐면 봐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4가지지. 그럼 쌤이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1이 여기 왔다고 치자고. 여기 1이 없어요. 1이 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누가 남았어? 0, 2, 3, 4가 남았잖아요. 0, 2, 3, 4를 요 두 자리에 나열하면 되잖아. 0이 어디 와도 상관없으니까. 그게 4P죠. 괜찮아요? 자, 짝수 개수 넘어갑니다. 자, 짝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몇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은 짝수죠. 어머. 자, 그러면 여기에 0이 올 때가 있겠지, 이렇게. 0이 올 때 얼마예요? 짝수 개수니까 0이 올 때 0을 빼. 1, 2, 3, 4 남았잖아. 나열하면 얼마야? 12. 4P2. 됐어요? 여기가 12. 자, 1의 자리에 2가 올 때도 있겠죠. 2를 빼. 0, 1, 3, 4가 남았어요. 6가지. 0. 1 빼고, 미안해. 2 빼죠. 2 빼고, 0, 1, 3, 4 남았잖아요. 그럼 1, 3, 4만 여기 올 수 있잖아요. 몇 가지? 3가지. 여기에는 남은 거 아무거나 나와도 되니까 몇 가지? 3가지. 3 곱하기 3입니다. 이거 좀 이해돼요? 이건 순열로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몇이 올 때? 4가 올 때도 3 곱하기 3이겠죠, 이때는. 그러니까 1의 자리에 뭐가 올 때와 1의 자리에 누가 올 때? 0이 올 때와 1의 자리에 0이 오지 않을 때는 좀 달라요. 여기 10의 자리 계산하는 게 100의 자리 계산하는 게 다르죠. 얘는 9, 9. 마지막 요 세 개 어떻게 해요? 더해요, 곱해요? 더하죠. 더해야죠. 각각. 1의 자리가 0일 때, 1의 자리가 2일 때, 1의 자리가 4일 때 케이스 분류한 거잖아. 중복 안 되니까 더해줘야겠죠. 답은 몇이다? 30까지다. 이해 좀 되시나요? 그 다음 7번.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무슨 식? 사전식 배열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본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사전식 배열, 특정한 위치 찾기입니다. 자, 5개의 문자 A, B, C, D, E가 있죠.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이 문자를 무슨 식으로 배열할 때?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1번. B, D, A, E, C는 몇 번째로 나타나는지 구하세요. 자, 사전식이 뭐예요? 알파벳 순서죠? 그럼 여기 A가 왔을 때 몇 가지가 나와, 일단? 4 팩토리얼이겠죠? 여기가 이제 24가지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왔을 때니까 여기가 일치했지, 지금. 근데 그 다음에 D가 왔잖아. 그럼 더 빠른 건 A부터 해야지. 됐어요? 이건 몇 가지? 6가지. 됐습니까? B가 올 때는 또 누가 있어요? C가 올 때가 있겠죠. 맞아요? 이때도 몇이야?
3패. 이것도 6가지죠. 네. 여기 D가 왔기 때문에 지금 좀 더 가야 되는 거야. 이 두 번째가 D잖아, D. B가 오고, A 오고, C 오고, 그 다음에 D가 오겠죠, 여기에. 됐습니까? 여기까지 맞췄어요. A, E, C지. 그럼 바로 A까지 맞춰야겠지. 여기 세 개 다 맞췄죠? 알파벳 순서대로 갔잖아. 그럼 E, C가 빨라요? C, E가 빨라요? C, E가 빠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 E, C 이렇게 갈리죠. 마지막 여기서 두 가지가 더 일어나지. 요걸 싹 더한 게 답이겠죠. 몇 번째나 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38번째. 이게 정답. 오케이? 자, 2번 갈까요? 자, 2번에서는 75번째로 나타내는 문자열을 구하래요. 요거는 하나씩 해보자. A로 먼저 시작하는 거 몇 가지? 24. 72번째까지 가야 됩니다. B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가지? 그럼 아직 멀었죠? C로 시작하는 거 몇 가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더해보니까 몇이 돼? 72가 되겠지. 72가 되겠지. 그럼 72번째는 이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마지막이잖아. 그럼 C 빼고 C 빼고 A, B, D를 알파벳 순서대로가 아닌 반대로 역순으로 적어버리면 끝! 얼마? E, D, B, A.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죠. 아닌가요? 자, 75번째다. 미안하다. 75번째다. 잘못 봤어요. 이해되죠? 75번째입니다. 여기까지 72개죠? 그러면 75번째는 D로 시작하는 거에 있겠죠? 아, 뭐가 자꾸 바쁘네. 어? D로 시작하는 거. 여기까지 72개잖아, 얘들아. 여기서 세 번째 수가 75번째겠지. 세 번째 찾아갑시다. A로 시작하겠지, 그 다음. 그 다음 누구? B, C, E겠죠? 그 다음에 A, B, E, C. A, 이렇게 갈까? E, C. 그 다음 거는 A, C, B, E. 이 녀석이 몇 번째 숫자? 이 녀석이 75번째겠죠. 맞나요? 네. 얘가 75번째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D, A, C, B, E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아, 오늘 조금 하면서 조금씩 버벅댔는데 미안해요. 잘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